자자자자 갑시다. 어여 짐 싸. 가게.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짐 싸. 올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 로드. 출발! 네, 오늘 정말 꽤 오랜만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찾아왔습니다. 시즌 3죠 저희가. 네. 차이나는 무비를 시작했고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로 한중일 영화 속 근대 풍경으로 책을 냈고요. 이제 드디어 차이나는 무비 투뿔입니까? 투뿔. 배고파. 네, 투뿔인데 제목은 온더로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화를 가지고 이제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기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가상과 현실을 혼합하는 온오프 믹스 여행이기도 하고요. 실제 장소를 가는 인문학 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재미있는 영화로 떠나는 여행기를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번 떠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각자 좀 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여행기를 내놓겠다. 이 침묵은 뭡니까 지금? 예정에 없던 코너여가지고 원래 포부가 중요해요. 아무튼 새롭게 시작되는 봄과 함께 산뜻하게 자영업도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도 좀 물칠하고 그죠? 새로운 포부라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을 했죠. 근데 저는 늘 그 영화 하면은 그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꼭 갔던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데들은. 그리고 그래서 장소와 영화 공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시즌 3를 엄청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주 기대돼요. 인간이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 속에서 사는데 시간은 뭐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예,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타임슬립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공간은 어느 정도 노력에 따라서는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작은 스튜디오 공간도 공간이고 우주도 스페이스고 그 다양한 층위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공간 때문에 빚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새로운 공간에 대한 발견,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소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이나는 무비 3번째 시즌인데 그러네요.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장소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신여성도 포부를 밝혀야죠. 신여성.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매 영화마다 특별한 이제 테마 지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영화 속에 들어있는 장소를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꼭 오프라인 장소가 아니라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쵸? OTT나 이런 상상 속의 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주 여행이 될 수도 우주도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뭐 화성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과거 속 여행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암암리에 그 만들어져 있는 벽이 있어요. 경계가 네.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최근에 읽은 책이 벽인가 봐요. 장벽인가요? 그래서 이 장벽, 느껴져. 벽과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시즌 3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속에 나오는 시간의 벽, 공간의 벽, 장소의 벽, 경계를 허무는 차별의 벽 이런 것들을 다 허물러내면서 우리가 뭐 초월적인 좀 삶을 살아보자. 좋죠.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디로 여행 갈지 되게 기대됩니다. 출발! 네. 가자!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영화 네,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저희 약간 개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개조? 리모델링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흔하고 뻔한 영화 소개 말고 해시태그를 하나씩 가져와서 소개를 하면 어떨까?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이 단어, 핵심 키워드는 난 이거인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는데. 그런 거를 하나씩 좀 해보면 어떨까? 뭐, 배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장소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저희가 첫 번째 영화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니, 영화 소개 안 했어요. 저희 첫 번째 영화는 그 개춘 할망이죠. 네. 개춘 할망. 아 요즘에 아주 어우. 핫한 배우가 되신 네. 할망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키워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네. 윤여정. 네, 첫 번째 네. 정말 윤여정. 네. 윤여정. 해시태그 윤여정. 윤여정. 네. 윤여정 배우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한 60대부터 80대를 연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한 네. 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해녀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순비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순비 소리 해시태그. 네. 해녀 분들이 바다 위에 올라와서 숨을 가쁘게 내쉬는 소리가 순비 소리인데요. 이거는 해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그 순비 소리가 해녀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해녀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서 순비 소리를 저는 가져왔습니다. 저는 늦봄. 아, 늦봄. 개춘. 네, 개춘. 네, 개춘 할망이 이제 홍개춘이라는 이름을 이름이시죠? 가지고 있으신데 네. 아마 개춘 할망의 생일은 음력 3월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늦봄에 태어났을 거다. 네네네. 왜냐면 네. 개춘이라는 말이 늦봄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네. 개자가 원래 막내 개자예요. 그래서 끝 개자. 예, 예. 끝 개자, 막내 개자. 그래서 아마 이 할망은 막내가 아니면 막내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막내가 아닐 수도 있죠. 막내라고 생각해서 개자를 붙였는데 또 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춘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봄, 늦봄이라는 뜻으로 음력으로는 이제 1월이 초봄이고 2월이 한봄이고 3월이 늦봄이 되니까 네. 음력 3월에 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인 것 같아요. 뭐 봄에 늦게 태어난 거 있죠. 네네네. 네. 늦은 봄에 네. 태어나서 개춘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을까. 예쁜 이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게요. 예. 맞네. 네. 예, 그래서 저는 해시태그 늦봄. 늦봄. 네. 늦봄. 저는 물질입니다. 네, 그 영화 속 개춘 할망이 직업이기도 하고요. 해녀죠. 예, 물질. 근데 그 중에서 되게 꽂힌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신의 손녀딸한테 사실 실제로는 이제 손녀딸이 아니죠. 근데 나는 물질로 한 평생을 살았는데 너는 그림 그려서 한 평생을 살라라고 했는데 그죠. 그 대사가 굉장히 짠하게 다가와서 물질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늦봄이 무니카 목사님 호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지금이 늦봄인가요? 약간 그런가요? 여름인가? 근데 입하가 지나가지고 며칠 아, 전에 네네네. 그 전까지가 좀, 늦봄일 텐데.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지금 해시태그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망, 그러니까 해녀 할망의 이야기이면서 어릴 때 손녀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되찾는 과정인데 사실 진짜 손녀는 예전역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네. 그 손녀와 인연이 있었던 한 소녀와 마주하는 장면인데 너무 오래 한 12년 만에 만난 이제 손녀인데 가짜 손녀인 거죠 사실은. 근데 완전 가짜는 또 아니야, 그죠? 그렇죠. 완전 가짜는 아니고 인연이 있는 죽은 손녀와 그런 건데 약간 뻔한 서사가 있기도 하면서도 의외성이 있는 영화. 네. 그러니까 되게 뻔해서 유치할 뻔하면 또 다른 또 갓길이 나오는 영화 뭐 이런 샤이니의 민호도 나오죠. 아우, 네. 배우들이 볼만한 배우들이 많아요. 예쁜 배우가 많이 나왔죠. 류준열도 유준열도 나오고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예쁜 뭐 배우 치면 김고은을 얘기를 해야죠. 무슨 뭐 유준열과 샤이니 최민호. 민호만 얘기하고 있어요. 샤이니의 민호는 최민호가 예쁘지. 예쁘죠. 예뻐. 김고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김고은은 곱죠. 또 바퀴 달린 집에 지금 성동일 씨와 함께 나오는 김희원 배우가 여기 그 이모부로 나오죠. 네. 조카. 할망의 조카로 나오는데 연기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가짜 손녀가 그림을 잘 그린다. 손녀의 옛날 그림 솜씨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미술 선생님을 붙여주는데 아, 미술 선생님. 그 배우가 항상 폭력적인 역할로 많이 나오는 양익준 감독이 배우를 했죠. 네. 되게 좀 할머니가 그 조카가 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얼굴은 영. 얼굴은 영. 착할 것 같지 않은 글러먹은 얼굴이라고. 어쨌든 양익준 감독은 연기도 하여튼 되게 능청스러운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저희가
온더로드를 기획하면서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또 특별히 준비를 했죠. 근데 이 영화 감독 이름이 좀 재밌어요. 네. 감독이 창 감독이에요. 이름이 감독인 거죠. 네네. 나도 신기해가지고 정말. 본명이 있습니다. 아, 네. 창 본명은? 감독. 윤흥승입니다. 윤홍승. 윤홍승입니다. 윤홍승. 근데 창 감독이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감독이 되면 자기만의 고유명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옥편을 뒤적거리다가 이거 나만 하는 짓인 줄 알았더니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네. 그러다가 갑자기 창자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창자가 이제 뭐 여러 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창조한다 할 때 창자도 있고 뭐 또 이제 창자에 보면 뭐 미칠 창자, 뭐 미쳐 날뛸 창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창자들이 있었는데 그 창자가 갑자기 꽂혔대요. 그래서 그런 그 창자가 다른 글자들이지만 다른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뜻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자기를 그냥 창 감독 이렇게 부르기로 했대요. 네. 네. 그래서 표적 같은 영화도 있었고 잘 안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고사 피해 중간고사 요게 데뷔작이고 표적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춘할망도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작품이 약간 이 영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제주도 홍보 영화 같은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아요? 뭐 해녀들 모이는데 그 해저 사실 풍경도 굉장히 약간 아름다움 네, 네. 중심으로 첫 장면부터 예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주요 뭐 숲길이라든지 오름 뭐 같은 이런 것도 것들도 보여주고. 다 네.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그리고 초반은 약간 좀 드라마 약간 어색한 드라마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전개 막 이런 뻔한 이야기 이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좀 그래서 윤여정 배우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죠. 여기서도 윤여정 배우의 연기와 제주도의 어떤 풍경이 영화를 살렸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네. 스토리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여주는 여자 했을 때도 네, 그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만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영화의 끝에 가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막 그 얼굴에 물감칠도 하시고 이렇게 입술이 딱딱딱딱하잖아요. 혀를 낼름낼름하는 이렇게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 어. 섬세한 표현들 굳이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그 섬세한 느낌들 그런 게 윤여정 배우만의 어떤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문희 배우도 굉장히 우리가 치고 높이 치는데 네. 나문희 배우는 세밀화라기보다는 약간 정물화 같은 느낌 들잖아요. 형태가 명확하고 선이 굵은 배우인데 윤여정 배우는 선이 굵다기보다는 세밀한 스케치 대생으로 치면 굉장히 목타나 같이 세세한 아주 세심한 감정들을 굉장히 묘사한다는 느낌이 이 영화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아니, 나문희 배우로 얘기하니까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문희 배우는 뭔가 표정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 터트려지고 약간 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사의 힘을 막 네, 싣고 힘이 있고 근데 윤여정 씨는 오히려 뭔가 참는 느낌? 또 잘 해내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막 울음을 터트리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삭히는 거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얼굴에 좀 다 드러나고 맞아요. 그런 이게 거. 윤여정 스타일인 것 같고 나무리 배우는 이제 그게 좀 표현된다. 되게 네. 왜 그러니까 되게 형태가 굉장히 다른 배우. 둘 이렇게, 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얘기하니까 배우인데. 좀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애잔함이 계속 남는. 그래서 막 아니 저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김고은 배우 있잖아요. 저는 그분과 그 기생충에 나왔던 박소담 배우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헷갈릴 수 들었거든요. 있죠. 그런 예. 말 많이 듣죠. 생김새도 조금 약간 둘 다 맞아요.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둘이 풍기고. 동기래 동기. 아 그런가요? 아. 맞아요. 나이도 박소담이 동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생충 때문에 확 뜬 배우잖아요. 여기도 나왔어. 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고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영업이 안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 많이 나왔었죠. 사실 비슷하다고. 나도 몰랐으면은 헷갈릴만 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기생충 아니었으면은 박소담 배우가 좀 뜨기가 쉽지 않은.
워낙 그렇죠. 김고은이 강하니까 여러 가지로 은교 뭐 이런 것도 김고은이었고 그러니까 네. 뭐 도깨비를 따라갈 수 있겠냐마는 네 그래도 우리는 근데 김 박소담배를 다른 영화에서도 보지 않았나요? 장률 감독 영화에도 그러네요. 그쵸. 후쿠오카에서 한번 음. 나왔죠. 군산에는 안 나왔었나요? 아, 군산에 나왔죠. 나왔었죠. 군산에도 네. 나오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맞죠. 네. 되게 좀 근데 요즘 투병 중이란 말이 있죠. 박소담 배우가. 아, 네네. 그런가요? 그래서 아. 좀 활동을 좀 줄인 것 같아요. 몰랐어요. 영화계가 참 참. 이 삶과 죽음이 어머, 어떡해. 교차하는 자리죠. 네. 우리 이거 녹음하는 이 날도 네, 사실 그쵸? 지금, 지금 뉴스가 강수연 있죠. 배우의 네. 네. 갑작스러운 진짜 부산 영화제 정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되게 하여튼 후배들이 추모하는 걸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리 있고 그죠? 좋은 배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가셨어요. 네, 저희는 윤여정 배우가 노인 역할을 굉장히 인상 깊게 하셨던 네. 개춘할망인데요. 이거를 한 이유는 온더로드로 이제 2부, 3부에 가면 특히 3부에서 저희가 장소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주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하고 네. 또 윤여정 배우를 애정하시는 분께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라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창 감독의 개춘할망 2부에서 진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어여 짐싸 가게 이제 가는 거예요? 진짜? 어디로 가지?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어여어여 짐싸 가게 뭐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이게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입에 짝짝 안 붙어가지고요. 네. 네네. 나름 그래도 일부보다 나았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되면 바뀔 것 같아요. 가자 이런 걸 할 때 한 사람 정도는 야 너 모자 챙겨 뭐 이런 거여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나씩 그걸 넣읍시다. 하나 다음부터. 뭐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가자 하니까 조금 유치하다. 너 뭐 유치한 게 한두 가지였나 뭐 새삼스럽게 와서 그래. 참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저희는 그 창 감독의 개춘할망, 네 개춘할망으로 찾아뵙고요. 지금 윤여정 배우보다 더 늙은 역할, 더 나이 들고 더 병든 역할이 들어있는 좀 더 다른 뻔하면서 뻔하지 않은 영화. 자, 저희 2부는 저희의 고전 코너를 활용해서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장면을 하나씩 골라보시죠. 뭐 한 장면만 골라야 됩니까? 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아쉬우십니까? 뭐 이 제주 앞바다 보여주는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네. 그 장면을 캡처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 사람이 해녀로 이거 쓰잖아요. 근데 너무 진지하잖아 윤여정 씨가. 음. 그래서 이 연습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쓰는데. 그래서 와 리얼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 들었어요. 네. 진지한 그 진지함. 근데 그 장면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것도 뭐 좋고 그것도 좋고 뭐 여러 장면이 있는데 한 장면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네, 네, 얘기한 거잖아요. 음. 여러 장면 중에 이라는 거. 아니 근데 눈 감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바다를 떠오르냐고. 머릿속엔 다른 바다 아니에요? 밤바다만 주로 보시는 거예요? 전 오징어 바다가 좋아요. 오징어 바다. 이거 오바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바다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갑자기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바다는 횟집 이름이에요. 오징어 튀김이 맛있어요. 오바다. 이게 체인점 같은 건가 보죠. 체인점이에요. 네. 이거 듣는 사람이 지금 우리 오바다에서 협찬 받았나요? 오바다 맛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영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얘기를 하신다더니 자꾸 마이크 뒤로 도망가시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 분위기를 보니까 먼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좀 뒤로 그러면 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아니 먼저 나올 딱히 없다면 없는 늘 것 같아. 책사였죠. 예, 딱히 예전 없었다면 봐라. 늘 책사가 시작하셨던 걸로. 야, 예. 딱히 없어? 아니, 그럼 저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사람으로. 어,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저는 울었던. 늘 이런 약간 심파적인 거에 꼭 넘어가는 사람 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간에도 약간 좀, 개춘 할망이랑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다시 만날 때도 좀 짠했고요. 아 네, 맞아 네, 맞아. 그때 시장에서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할머니가 딱 금을 돌아서는데도 끌고 있잖아. 좀 짠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나를 좀 약간 울게 했던 장면은요. 저는 마지막에 그림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입상한 장면. 가짜 소녀가 네, 가짜의 손녀가 딸 원래 여기서는 은주도 진짜 이름이 은주가 결국은 입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남산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 메모를 남겨놓고 결국은 이제 떠나지만 그게 이제 상까지 받아서 선생님이 그 상을 갖고 할머니한테 가져오죠. 이제 상 받았다. 근데 그때 이미 그 남산에서도 그림 그릴 땐가 그 전에도 제가 그 뭐 고백이라는 걸 선생님한테 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백을 그림으로 그림으로도 그리잖아요. 고백할 수 있나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는데 음. 어떻게 고백을 표현했을까? 제목 이름이 고백인데 무슨 고백인가 이런 나도 생각이 또 그랬어요. 무슨 고백인가? 근데 정말 그 고백이란 그림을 보고 정말 좀 눈물 나고 제일 그거에 정말 자신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 하나로 할머니한테 있었던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바다와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속였다는 거를 떠난 소녀와 떠난 소녀와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나를 다 할머니한테 밝혀줘야 되는 지점에서 진심의 고백, 진심의 눈물을 흘리셨군요. 진심의 눈물. 그 장면으로 그 장면에서 나는 눈물 흘렸어. 그 근데 내가 너무 놀랬던 게 이렇게 보다가 창감독 또 감독도 거기에서 멈칫하고 눈물 흘렸대요. 그림을 받아보고 그랬나? 네, 그 고백이라는 거기 이제 그림 보고서 본인도 감독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칫했다고. 똑같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그 그림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열 때 보여주지. 열잖아. 네네. 요 장면은 하나씩. 할머니가 여는 장면. 미술 선생님이 이제 나는 속보로 여는 이제 장면. 여기는 할머니가 갖다 여는 줬는데. 장면. 나는 여는 장면.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도 열 때. 그 장면이지. 장면 좋았어요. 그치. 근데 물질하는 그 해녀는 할머니겠고요, 당연히. 그 근데 양쪽에 아이가 양쪽에 한 명씩 명. 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내가 저는 그게- 가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할머니 속였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음. 할머니 진짜 손녀가 원래 있어요. 음. 이걸 이제 하고 싶어서 고백을 다 담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사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생 물질한 할머니, 그림 잘 모르시는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본다고 해서 이것은 누구 저것은 누구 딱딱 그것도 10년 넘은 일을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할머니는 되게 그 그림 이제 자기가 속으로는 약간 긴가민가를 했던 게 긴가민가 있으니까. 했던 게 계속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얘기하자면 어. 저도 그와 관련된 장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영화의 어떤 서사나 스토리는 직접 보셔야 알 것 같고 또 맞아. 이제 결국에는 손녀와 가짜 손녀도 그냥 일반적인 인연이 아니라 부모의 재결합에 의해서 어쨌거나 이제 뭐 형제 사이로 안쓰럽지. 그렇죠. 자매 사이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 생전에 있을 때 그 혜지가 자신의 어떤 성장기 뭐 집에는 이제 도야라는 돼지 새끼도 있고 돼지 새끼가 뭐 똥을 뭐 먹고 이런 얘기를 다 주워들은 얘기를 해줬단 그렇지, 말이죠. 맞아. 그래서 그 가짜 혜지가 그러니까 은주. 은주가 이제 어쨌거나 좀 어색하지 않게 손녀 행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발각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 은주가 이제 그러니까 해지로 이제 가장한 은주가 바닷가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데 할망이 할머니가 오지. 오는 거죠. 할망이 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혜지야, 바다가 넓은 거 같냐? 하늘이 넓은 거 같냐?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바닥이 넓으냐 하늘이 넓으냐 이랬지. 제주말로 제주말은 바당이라 그래요. 바당. 바당, 네. 바당. 할머니는 할망, 할망. 맞아. 하르방, 할방, 어멍, 아방, 네. 바당. 갑자기 바다. 제2외 국어 배우는 잠시 기분입니다. 찌라시를 잊지 못한. 네.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하늘이 넓겠지만 할머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혜지가 바다가 더 넓다고 첫 장면에 이제 나와 첫 장면에. 네. 대답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음. 이 10년 거의 10년 이후에 제외한 혜지는 하늘이 넓다고 하는 당연히 하늘이 넓다고 하는 네. 거예요. 주저없이.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과 뭔가 좀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뭐 한비적인 의심이라고 할까요? 이건 내 손녀가 아닌 것 같다. 기존에는 수도 이제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 유전자 검사 결과도 받아보고 그렇잖아요. 뭐 손녀가 아닐 수도 그렇지. 있다는. 근데 그 순간 뭔가 의심이 약간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복선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음. 남은 줄을 해지로 바꿔치기 한 거는 그 아빠잖아요. 그래, 사실은. 맞아. 예. 아빠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료. 예, 보험료 나쁜 놈.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자기 이제 딸을 죽었다고 예, 얘기한 딸을 거잖아요. 죽었다고 하고 해지가 살았다고 해서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바꿔치기 팔찌. 한 거잖아요. 나쁜 놈. 그 나쁜 놈 음. 역할을 했던 그 배우 계속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배우잖아요. 네네. 아버지 역할. 그런가요? 네,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그 얘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뭐 집도 다 날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노숙인처럼 혼자서 지내시게 되다가 도저히 이제 그 꼴을 볼 수 없으니까 혜지랑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이 이제 중국 사람한테 팔려 나갔지만 다시 그걸 이제 얻어서 다 집을 개비해가지고 할머니를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모셔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치. 할머니도 옛날 기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가 하나 예. 등장해요. 그래서 혜지가 녹음 테이프를 틀었는데 음악 들으려고 틀었다가 눌렀는데. 음악을 들으려고 틀었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미리 녹음해 놓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바닥이 너르냐 하늘이 너르냐 그거 그날이야. 물어본 이후에 할머니가 녹음한 것 같아. 그래서 음. 거기 이렇게 틀어보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죠. 네. 통장 비밀번호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고 알려주고 네가 혜지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죠.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할머니가 이 가짜 혜지한테.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할머니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뭔가 그 살아간다라는 것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아니면 얘가 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해버리면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이제 자기 삶이 무너지면 혜지의 삶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륜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연륜에 의해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진실을 꼭 밝혀야만 그것이 그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 장면을 좀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바다가 넓으냐 뭐 그 얘기 때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바닥이 너르냐 하늘이 너르냐. 그래서 역시 연기. 그거는 네. 못 알아듣고 그때는 가짜일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흔히 뭐 이와이 슌지의 뭐 러브레터의 마지막에 엽서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는 그 사건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 장면들이 잘 설명이 됐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나중에 스크롤을 보니까 이 영화에 그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진짜 네네. 소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가짜 소녀도 그림을 의외로 잘 네. 그렸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자기가 딱 미역이랑 고사리 이런 걸 막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서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김고은 그러니까 가짜 손녀가 이 할머니를 처음에는 이제 속이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왔다가 할머니가 보내주는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할머니를 좀 인식하게 된 계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양익준 그 미술 선생님이 막 계속 그려 아무거나 그려 무제한으로 줄게 수업 들어가지 마 계속 그런데도 안 하다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그렸는데 야 너 대회 한번 나가보자 얘기했던 게 그 목탄으로 그린 할머니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걔가 이 영화의 마지막에도 거대한 할머니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시장 같은 얼굴을 데도. 그린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얼굴하고 이 눈, 코, 입을 이렇게 각인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걔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불바다 같은 붉은 립스틱을 막 칠한 다음에 검은색 그 나무 불탄 것 같은 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빛을 봐야 돼. 어둠이 아니야.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굴절되는지를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자기에게 빛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얼굴을 그린 걸 보면은 목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그늘이 없는 얼굴이잖아요. 할머니 얼굴에 그늘이 없고 선이 뚜렷한 얼굴인데 그건 뭐냐면 얘가 할머니 얼굴을 그만큼 많이 보고 할머니를 파악했다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각인을 하고 그려낸다라는 거 그때 그 시점에서 마지막에 할머니 큰 얼굴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롤을 보니까 그림 작업을 한 서너 명이 같이 했더라고요. 이 전체 영화에서. 근데 이 얼굴을 그려가는 것, 할머니의 등이나 뭐 바다나 이런 것들, 할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 첫 번째 그림이 되게 좀 인상 깊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너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느낀 그런 것도 결국엔 그 할망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본다면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좀 그런 거 보면 참 한 번쯤 볼만한 영화인 거죠. 네. 그림하니까 우리가 저는 또 그 에필로그에 올라갔던 그림들. 좋아. 네. 약간 몽따주 같이 네,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 네. 거기 보면은 그 샤이니의 최민호하고도의 약간 네. 수채화 같은 있죠. 가을 동화 같은 그림 네. 바닷가에서 약간 러브라인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났죠. 러브라인이 근데 너무 좀 썸이지, 썸. 썸이고 썸이지 썸이 그렇지만 더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샤인이라서 팬덤이 강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이군요. 네. 맞아, 그림도 볼만합니다. 아무튼 진짜. 그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양익준이 영화 속에서 미술교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였지? 이충섭입니다. 이충섭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충섭이 굉장히 제주서사를 이렇게 좀 차용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들었습니다. 예. 이충섭입니다. 이름이. 예. 감이 어디서? 네. 근데 거기 그 얼굴은 그런데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 거기. 그렇죠. 예. 그치? 그치, 실력은 좋은데 외모가 안 돼서 그렇게 그것도 이중섭? 네, 이 영화는 이중섭 대신에 이충섭. 이충섭. 너무 그렇죠. 그런 웃긴다. 거네. 제주라고. 제주. 네. 네, 이 영화는 그래서요 그림 보는 맛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할머니의 어떤 비밀이죠 사실은 할머니가 혼자 간직한 비밀. 근데 그 김고은은 자기가 비밀을 간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도. 그게 아니야.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콜럼보는 따로 있었어. 네, 네. 이 영화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좀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피엔딩이죠. 그쵸. 네, 어떻게 네. 보면 해피엔딩이죠. 남은 주가 그렇게 되게 자신과의 어떤 정체성 갈등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개인 전시회 할 때는 이혜지 이름으로 개인 전시회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뭔가 온전한 자아를 찾았다는 저는 긍정적인 엔딩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체성 전환이죠. 네. 네. 트랜스 아이덴티티. 많이 들어봐요. 네. 초월했네요. 네. 초월했어. 자, 저희는 네. 이제 진짜 길 떠나는 인문학 영화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맞았고요. 세 번째 저희 온더로드의 킬러 콘텐츠 준비되어 있으니까 3부로 같이 가시죠. 어여여 짐싸 가게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죠?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가는겨!
챙겨보자 챙겨보자. 어여 짐싸 가게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아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가자. 노래 챙겨보자. 빠졌나 뭐? 신박한데요? 좋아지고 있어. 네, 점점 리듬 타고 네. 있어. 흥겨운 노랫가락도 한번 근데 기대해 다음 녹음 때 잊어버릴 것 같아. 왠지. 다음 녹음 때 저 아니, 미리 한번 앞에 걸 듣고 오는 걸로. 호루라기를 불어볼까? 후 이러고 있잖아. 그냥 뭐 잘라서 서? 쓰면 안 됩니까? 줄 서? 잘랐어. 저희는 찬 감독의 개춘할망으로 새로운 시즌 3 영화 첫 번째 영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는 차이나는 무비 로드라고 해서요. 정말 저희가 영화 속에 장소를 가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과 제주, 이 영화는 제주니까요. 제주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꼭 제주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꼭 제주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제주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불러요. 네. 요즘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신들을 이제 홍보할 목적으로 그쵸. 자기를 이제 브랜드화 해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웹툰을 의뢰하거나 그쵸.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맞아요.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아마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촬영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도움은 받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주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제주일까를 그나마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이게 이제 헤어지는 얘기잖아요. 아이하고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차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떨어짐과 헤어짐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극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주에서 좀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왜 그럼 제주일까라는 남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럴 수 울릉도도 있네.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해녀 물질. 이게 억지로? 저는 체리다 감독의 숨빗소리라는 단편 영화를 생각했어요. 그게 보면은 숨빗소리 단편 영화는 제가 전주 단편 영화제에서 비평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주 여성 며느리와 어머니가 살고 남편은 바다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래서 며느리와 이제 이 어머니인데 사실은 저는 핵심이 숨빗소리나 해녀의 삶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가 나중에 치매 걸려서 손녀를 찾아 나서려고 시장을 돌 때도 그러니까 소라 잡는 그물 같은 걸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깊게 참았다가 솟아올라서 내뿜는 숨소리. 그러니까 오랜 시간 손녀를 잃어서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겪었다가 손녀를 만났는데 숨을 쉬었는데 다시 손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참아내야 되잖아요. 참아내면서 얘를 품으려고 했는데 얘가 또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얘를 또 찾아 나서려면 자기의 모든 거를 이제 그걸 또 참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가 참아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면서 자기 생명을 태우는 시간 이런 게 그 해녀라는 삶에서는 해녀는 기본적으로 숨을 참지만 그 참는 숨만큼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이다. 제주라는 공간은 다른 데를 해도 되지만 할머니의 해녀 정체성은 이 할머니의 참는 시간과 또 바닷속 시간과 육지 시간을 설명하는데 좀 연관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약간 들어서 체리라 감독의 그 숨빗소리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해녀들이 참는 것이 그냥 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그다음에 가난과 이런 걸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걸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곳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를 시장상이 이제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들이 도시나 이런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그 주체적인 어떤 많잖아. 삶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뭐 맞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경제적인 거? 판다든지 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폐지를 줍는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하층민 할머니들의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쵸, 부분 맞아요. 영역이 그런 장소가 제주가 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목에 할망을 넣는 이유도 네. 제주도가 모계이기도 하고 워낙 여성들이 주체적이니까 그런 것을 또 자기 집도 원래 있는 거죠 할머니가 어쨌든 자기가 벌어서 어쨌든 먹여 살렸고 아들 잃었어도 손녀를 키우고 하니까 강인한 거니까 그런 건 가능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장소로 저는 사실 이어서 가면은 뭐 할망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할망이 이제 가짜 손녀가 나타났을 때 진짜 손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던 손녀 기억으로 이제 미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양익중 감독이지만 어쨌든 이충섭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감독님이 특별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오름을 올라가는데 이제 오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얕은 동산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주는 그 오름이 굉장히 많고 오름이 이제 제주의 어떤 토양 특성에서 솟아오른 것이라서 제주에 가면 저는 꼭 오름을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나온 오름은 아부 오름이라고 해서 굉장히 층고가 낮은 오름이에요. 한 50m? 그러니까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오름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름 안에 들어가서 오름 가장자리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오름은 이렇게 튀어나온 땅이긴 하지만 오름 가운데 분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오름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와요. 되게 아늑하면서도 되게 좀 뭐랄까 좀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산도 아니면서 동산같이 네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래, 이렇게 그쵸?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지 같은 느낌? 네, 근데 나는 이 그렇게 말해. 오름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한 게 이제 오멸 감독의 지슬인데 그 지슬에서 나오는 이제 용눈이 오름이나 이런 다랑시 같은 오름들은 사실은 굉장한 슬픔을 품고 있는 그런 오름이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아부 오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편안하면서 자연이 잘 보여지는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기에 되게 좋은 그래서 도시에서 엄청 삐뚤빼뚤하게 살고 각박하게 살고 한 채 여유도 없는 이 아이가 그런 편안한 둔덕에 가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탁 트인 바다와 그 하늘을 품고 있는 바다를 보면서 점점 마음의 어떤 여백들이 조금씩 넓어가는 거기 그 미술 선생님도 참을성이 엄청나잖아요. 보통 같으면 진짜 웬만하면 진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 나왔던 아부 오름을 저는 추천드리고 제주 여행에서는 오름을 못 가보셨다면 찐을 아직 못 보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름. 네, 제가 이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인데요. 여기 진짜 다 뭐 바다도 예쁘고, 다 저는 좋죠. 이제 다 좋죠. 근데 그 썸 탄 장면, 우리 샤이니 우리 러브라인? 예, 네. 샤이니의 장면, 그림 같은 샤이니 둘이 음악 듣는 최민호하고 이제 레코드판 김고은이랑 같이 음악 듣는 숲속의 장면이 저거 장바구니 넣어놨잖아요 지금 레코드판. 제가 다녀온 숲길이어가지고 제가 좋았기 아. 때문에 예, 장소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사려니 숲길. 이름도 예. 예쁘죠. 사려니 숲길. 예, 이게 약간 네. 뭔가 신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아. 사려니 숲길이. 근데 우리 거기 들어갈 때 저기서 뭐 노루가 나올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이랬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이런 천연 생물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숲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진짜 그런 거고요. 그 대나무 숲처럼 쫙쫙 뻗어 있는데 이게 삼나무가 지금 가면 쫙 좋겠네요. 봄에 가야죠. 아,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예뻐요. 운치 세상에. 있겠다. 운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한 가지인가 그래요. 아. 근데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저가 갔었는데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중간에 못 어. 나와요. 그냥 들어가면 끝까지 맞아, 가야 맞아. 돼요.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반, 3시간 정도. 예. 데이트하기에는 딱 좋네요. 아 그런가? 겨울에 가면 헤어진다. 나 겨울에 갔었어. 난 데이트가 아니어서 너무 난 길었는데 열받아 죽는 줄.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원하고. 혹시 남편과 같이 가셨나요? 아니거든. 그럴 리가. 맞죠? 아니 네. 단체에서 갔었는데 계절이 안 맞았다고. 단체 여행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 그 사려니 숲길 관광객들한테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럼요. 엄청 유명한 사려니 숲이죠. 숲길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주도의 이 풍경이란 게 관광객이 많으면 좀 깨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 많이 알아도 많이 못 가는 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려면 2시간 반, 3시간은 걸리니까 이제 그 그렇구나. 얘기를 네. 해줘야 다 안 되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네, 있다는 것만 알는 그치.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뭐가 정말 튀어나올 것 같아. 아, 예. 좋다. 그 영화 속 한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 사려니 숲길입니다. 예. 주소가 여기가 뭐 어디인가요, 이게? 근데 이 영화가 조천읍이네, 조천읍. 구자가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는 네. 네, 구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구자에서 당근을 주문했거든요. 아, 거기 그 실제 집도 원래 제주에 있는 집으로 해가지고 구자일 거예요 아마. 구자읍에 그것도. 네. 지금은 그게 그 펜션으로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사람 엄청 많다고 동쪽에 그러고 있죠. 동쪽에 제주도 있다고. 동쪽 동쪽에 구자, 있다고 맞아요. 구자. 네. 구자읍이. 네. 그리고 그 뭐야 의붓아버지로 해야 되나요? 그거 맞아. 바다봉봉. 바다 봉봉 카페. 음. 예, 거기도 좀 사람 많다고. 봉봉이 제주어로 넘실대다는 뜻이래요. 네. 바다가 그래서 넘실대다. 바당 봉봉하면은 아. 바다가 넘실된다. 야, 이름 진짜 예쁘네요. 네. 바다가 사려니는 봉봉. 살아니 혹은 솔아니 아. 이런 말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솔 왜냐하면 제주도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인 그 아래아 발음이 아래아가 남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 뭐 가치라는 말도 고치 이렇게 말하고 파리 같은 것도 포리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제주 방언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소라니 뭐 사라니 이렇게 완전히 아도 아니고 완전히 오도 아닌 소라니인데 네. 그 살이나 솔 이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는 네. 신의 영역이라는 예. 뜻이래요. 그 네. 느낌 받아요 가면. 네. 네. 샤인이 아니어도 좋은 숲이죠. 사려니 샤이니? 예 어울리네요. 네. 예. 그림같이 찍혔죠 영화에서도. 네. 봄이나 비 오는 날 다 추천합니다. 아, 네. 보고 싶네요. 사려니 숲길입니다.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제주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들이 상당히 아까 안 많이 했어요? 뜨고 이러려고. 있습니다. 아까 1부만 했어요. 1부만. 네.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고 나서 또 받으려고. 많이 뜨고 있는데 요즘에 뭐 아주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인 우리들의 블루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노희경 작가. 네네. 우리들의 블루스가 웰컴. 또 그 제주에서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거의 뭐 본방 사수를 할 정도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예,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의 관계, 역시 남녀 관계, 뭐 엄마와 아들의 관계, 친구 관계, 뭐 노희경 등등하는 작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관계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맺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주의 풍광과 제주인들의 삶과 이런 것들이 물씬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고요. 뭐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좀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아닙니까? 여기서 또 노희경이 또 발굴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위스키 온 더 락이라고
최성수 씨의 노래예요. 최성수 씨가 아 너무 웃겨. 19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그쵸. 그 인기를 끌었던 플립사랑. 가수인데, 네, 플립사랑, 동행. 뭐 해후, 동행 아, 이런 너무 노래들로 좋아.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위스키 온 더 락은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 있었던, 그렇죠. 안 알려졌던 그렇지. 노래예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이 드라마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새롭게 알려진 제2의 전성기 되는 거 아니야? 네, 새롭게 알려진 그 최성수 씨의 노래입니다. 좀 한번 그러면 이거는 맛을 보여줘야 이건 드라마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주제곡을 한번. 아니 이건 드라마를 보셔야 되고 드라마를 제가 안 뭐 봐가지고 아직. 제가 정말 뭐 불러드리고 싶은데 불러주세요. 최성수는 쉽지는 노래도 않고요. 잘하죠. 학벌도 좋죠. 돈도 아. 많아요. 부동산으로도 성공했었어요. 네, 근데 어. 예, 이거는 네. 이제 그 뭡니까 저 노래부터 찾. 노래 찾고 있는 중이죠. 노안이라 노래가 잘 안 쳐. 지금 자, 듣고 있는 사람은 우리- 뭘까 합니다. 네. 우리 노인은 우대하니까요. 천. 좋아.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언더락 이야. 네, 이런 노래입니다. 혀끝을 이거는 지금 감도는. 이제 김현지라고. 그러니까 왜 최성수 목소리가 아니야? 최성수 씨가 부른 것도 좋은데 예. 최성수 씨는 약간 노래할 때 그 가끔 아, 이렇게 있어요. 그 특유의 음악. 안기가 있어요, 음. 약간. 아 그리고 약간 느끼해요. 느끼해요. 예, 김현지는 옛날에 나도. 기름이 약간 네, 흐르지. 시아의 출신. 멤버였던. 네. 예, 근데 요 OST인데 아주 좋습니다. 아, 잘 부르죠. 네, 김현지 네, 네. 씨는 노래 김- 노래 너무 잘해요.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최성수보다 김현지가 나은데 네. 이러려고. 최성수는 약간 그러니까 느끼해.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최성수의 발견, 뒤늦은 발견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 저한테 전화하세요. 너무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네킹콜이에요.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진짜 너무 게. 하고 있어요. 최성수 눌러주는 네킹콜을 선택하세요. 저는 010 땡땡땡. 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 꼭 한번 보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개춘날망도 그렇고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서사 스토리텔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제주의 스토리텔링들이 제주를 탈역사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오리엔탈리즘처럼. 예, 그거를 탈역사화하는 그냥 경향도 없지 도구화하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주에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픔에 역사적 아픔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다 개인적 아픔이에요. 네. 그냥. 근데 제주에는 역사적 아픔이 있잖아요. 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탈역사화돼서 계속 이것들이 하나 두 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제주가 그냥 아름다운 섬, 풍경이 예쁜 섬, 해녀들의 삶, 뭐 이런 거. 것만 부각되면 안 될 것 같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아픔으로 치환돼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약간의 우려. 네, 본격적인 우려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약간의 우려. 네. 다음 영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돼요. 네. 네. 어떻게 문 닫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자영업이니까 거예요? 개장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래 너무 좋은데요. 그러네. 제가 또 가사가 네. 살아있어. 김현지 씨 팬이라서 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시아 예전에 그렇지. 이제 한때를 흥미했던 아이돌 그룹 아. 출신이시고 지금은 어디에 나왔었냐면 미스트로 시즌 2에 아 나와가지고 진짜? 이제 그거 못 봤네. 그 7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나는 칠윤지 시아는 씨- 좋아했는데.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그 세미 트롯으로 전향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었죠. 근데 그랬구나. 이 또 OST를 불렀네요. 이제 너무 챙겨 들어야 좋네.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사실 제주와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를 촬영한 그 돌담집, 아, 예, 어, 할머니 집. 집, 할머니 집. 할머니 집, 할망의 집을 얘기해.
그게 원래는 카페로 예. 오랫동안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카페가 작년을 기점으로 폐업에 들어간 할머니 걸로. 집이 네네네. 할머니 집은 펜션인데 숙박? 펜션이야. 바당봉봉이 아닌가요? 바당봉봉은 그 바당봉봉 그 옆에. 나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돈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기야. 바다봉봉이 폐업이겠지. 바다봉봉은 그렇게 아. 풍경이 잘 나오진 않았어. 그렇군요. 아. 예, 바당봉봉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아이고, 해요. 그렇구만. 예, 바당봉봉은 아. 운영 안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말씀 다 나왔는데 구자읍 구자읍. 월정리 쪽에 있는 거고요. 예, 월정 바닷가 쪽에 있는 거고 지금도 찾아가 보시면 그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사실 또 제주의 서사를 차용한 제가 굉장히 이제 그 파릇파릇할 때 봤던 영화 한창이 때때 파릇파릇. 야, 나 지금도 파릇파릇해. 이제 막 사랑에 뭔가 눈을 뜰 때 눈을 저한테 뜰 때? 약간 음. 인사이트라고 하면 그렇고 약간 뭐라 영감을 그럴까? 줬던. 그렇죠. 영감을 줬던 영화 건축학개론. 오. 그거 우리도 좋아해. 거기 엄태웅 우리 세대야. 그 엄태웅 한가인 아, 또 왜? 수지 나오고 이재훈 수지 나오고 나오네. 수지. 너무 다들 선남선녀만 나오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그 개춘 할망에서 이 해지가 그러니까 가짜 해지가 치매에 걸린 할망을 이제 모시고 그 원래 본가로 돌아가서 그때 본가는 이미 중국 사람한테 이제 넘어간 중국 상태잖아요. 사람. 하여튼 또 중국 사람한테 이건 뭐 사실이니까 제주도에 많잖아.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예. 넘어간 집을 다시 이제 임대 형식으로 그치. 빌려와 가지고 거기를 1년 리모델링 월세 받아가 예.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리모델링하고 할망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기서 이제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린 이 서사가 건축학개론이랑 너무 좀 비슷했다는 아.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 그 라인 아닌가라는. 한가인도 결국에는 자신의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네. 서울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와서 그 폐가를 엄태웅의 손에 의해서 싹 깨끗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거기서 이제 뭐 추나추동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러한 서사잖아요. 그 집도 예. 유명해진 거죠? 그지. 유명해졌죠. 그 집도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하는 기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이런 영화가 없을 때 제주도를 가면 제가 가장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일 것 같은데 한 3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잘났죠. 그래요? 잘났죠. 워크숍하러 이제 전시관 박물관을 쭉 돌고 왔는데 그 제주도에 그냥 가면 이런 콘텐츠 없이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풍경,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 아, 또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가면 그런데 콘텐츠를 알고 가면 콘텐츠를 경험하고 가면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요번에 박물관 전시관만 이제 제가 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게 제주도를 제가 수십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 콘텐츠가 또 새로운 제주를 알려줘요. 그래서 뭐 제주 국립박물관도 전 처음 가봤고요 이번에. 네. 그다음에 뭐 제주 4.3 평화기념관도 가봤고요. 뭐 그리스 신화박물관, 네, 뭐 이런 데를 이제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칠머리 영등굿 보존회도 이제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구슬하시는 분도 만나서 말씀도 듣고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콘텐츠가 공간을 새로 만든다. 콘텐츠가 새로운 장소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이게 우리 컨셉 아니겠습니까?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의 컨셉 아닐까요? 콘텐츠가 새로운 장소의 장소를 발견. 네, 새로운 장소를 우리한테 발견하게 해주고 선물하게 해준다.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는 굉장히 그 가슴 설레는 장소가 되었고요. 네. 그 외에 보통 공간이라는 말과 장소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잖아요. 네. 학자들은 공간은 그냥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디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장소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장소성. 이벤트가 있어야 그쵸. 되고 네, 의미가 부여될 때 장소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장소 상실, 뭐 장소 없음,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쓰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제주가 장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는 콘텐츠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건축학개론도 그런 그러네요. 의미에서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박물관, 뭐 네. 국립중앙박물관, 그 제주박물관 이런 데가 4.3 기념관이나 이런 곳이 사실은 이제 제주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 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과거라든지 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유채꽃비는 예쁜 제주만 보지 마시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제주의 뭐 기억이나 아픔이나 슬픔도 이해하신다면 제주도민을 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주제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춘할망도 개춘할망을 통해서도 또 그렇죠. 우리가 그 만남과 헤어짐 이제 그 사자성어로는 비환리합이라고 하죠.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 인생 삶의 그 다양한 풍경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제주의 구자읍과 사려니 와. 숲과 이런 아보름과. 아보름과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비환리한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사자성어들이 많네요. 이렇게 표현하기 애매한. 처음 들어봐요. 네, 비환리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낯설어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들어봐요. 회사 정리 이런 건 들어봤지만 아, 거자필반. 바당봉봉이나 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당봉봉. 아니요, 오늘 좋은 바당봉봉. 말 있었어요. 콘텐츠가 공간을 새로 만든다. 그러네요. 그러네. 정말. 네. 이것만 그런- 기억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콘텐츠를 통해서 장소를 발견하는 네. 온더로드를 장소를 이어가겠습니다. 발견하는. 네. 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저희 시즌 3 첫 번째 영화 개춘할망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같이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여여 짐 챙겨 가게.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와!